코스피 200은 반등폭이 커서 이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5일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월요일날 이 5일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조정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자체가 돌아온 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선물을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그러면서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이후에 선물 동향도 보면서 하게 되고, 사실은 월요일날 이게 필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아닙니까? 그리고 코스피 200의 시총상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필반도체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없어서 월요일날 하락이 예상됩니다만, 근데 또 모르죠. 지금 중국 테크는 지금 급등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게 될지 필반도체를 따라가게 될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와중에 코스닥 150은 목요일날 5일선 깨져서 인버스를 밀렸더니 금요일날 다시 회복하면서, 근데 이제 살짝 회복한 건 한 0.4% 정도를 0.5%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이게 깨지게 됩니다. 5일선 깨지게 되면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를 조금 넣을 예정이 있습니다. 코스닥 자체의 외국인 동향은 이렇게 막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 더 빠져나간다고 하게 되면 좀 조심할 예정이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시총상위가 제약주, 그 다음에 2차전지인데, 2차전지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그런 HLB나 그런 시총상위 제약주가 계속 작전 이어가는 와중에 반등을 한 것인데, 2차전지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질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뭐 마이너스 80%, 일부 종목은 마이너스 90%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만 좀 버텨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문제죠. 미국이 어느 정도만 하락하면 코스닥은 조정이 오더라도 21선을 정도 오다가 다시 재상승, 2차전지에 따라서 재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면은 디커플링 되면은 뭐 월요일도 버티고 더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월요일 밤이 되게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미국이 하락하게 되면은 조금 나스닥 자체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추세를 깨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일부러 이미 조심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괜히 지금 땡겨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미 인버스는 어느 정도 박혀져 있으니까요. 미국 인버스가. 월요일부로 인버스는 40%,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이 정도, 한 25% 정도 이제 박혀 있습니다. 필반도체가 상승 신호가 나더라도 20에서 25% 이제 박혀 있는 상태고, 그만큼 버블이 정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나스닥은 좀 양호해서 인버스가 없었는데, 두 배를 사용한 이유는 두 배를 장기로 가져가기 위함은 아니고, 두 배를 해야만 우리 증시가 좀 그래도 이걸 60%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늘 국내 아니면 중국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코스닥 1배는 5일선 다 회복했으니까 좀 한 절반 정도 줄이고 요거를 이렇게 이 정도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증시가 버티게 된다면은 차라리 예를 들어 고버스로 가져가면서 투자 비중은 우리나라 투자 비중 유지할 예정에 있고요. 요거 제가 많이 강조드렸는데 항생테크가 최근에 50%가량 올랐습니다. 지수만 50% 올랐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개별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을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수가 50% 오른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2,500이 막 3,250 막 그렇게 오르는 겁니다. 항생테크 너무 많이 올랐지만은 항생테크는 아직 5일선이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는 선매도 정도만 가능합니다. 보유량의 20에서 30% 선매도 하시거나, 가치가 좀 덜 올랐죠. 5% 정도 금요일날 오르긴 했는데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요거를 20-30%가 아니라 조금 더 매도하셔도 상관없긴 할 것 같습니다. 좀 한 30-40% 매도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해서 분할로 조금씩 선매도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뭐 5일선이 깨지거나 뭐가 추세가 이탈하거나 그때 하는 거죠. 뭐 진짜 겁먹고 할 건 없고요. 중국이 오르는 이유는 뭐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파생이죠. 지금 트럼프 되고 이제 중국이 급락한다고 이제 겁나 이제 파생 하방하니까 또 그걸 올려서 파생으로 먹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는 가치 투자자는 줄일 필요 없고, 이건 중단기 매매니까 조금 지지부진하고, 지금 이마트를 지금 가장 큰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죠.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이마트 지난번에 정영진 트럼프 만난 다음에 급등했다가 기어이 한번 누르고 이제 재상승인데 여기를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신호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지금 쌍거리를 올리고 있는데,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너무 조정 기다리다기보다는 조금, 그리고 개인들 드디어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개인들 빠져나가는 게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65,300원 늘 거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늘리기 시작했죠, 저희가. 그리고
추가로 늘리는 건 여기 돌파했을 때 그렇게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따라잡고 조정이 더 온다면 조금 더 매수할 수도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또 외국인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오르게 되는 경우는 이건 드뭅니다. 이렇게 단기에는 드문데도 한번 죽이고 갈 때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8만원 넘어서 한 9만원 가까이라도 좀 가서 그동안 많이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이 좀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눌리게 된다? 안 눌릴 것 같은 느낌이 큰데 만약에 눌리게 된다, 7만원 초반이나 눌리게 되면 조금 더 매수해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필반도체가 다시 올라서 우리 국내 반도체가 다시 올라주게 되면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만, 신세계 INC도 이렇게 이 정도만 더 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이거는 조금 덩치가 작아서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신세계도 더 넣으려고 했는데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근데 반도체를 없앨 수는 없어서 삼성전자 좀 골고루 줄이고 이제 인버스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마트 늘리기 위해서 좀 골고루 줄였습니다. 이게 이 반도체 부품주들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따라서 오른 애들이 있어요. 그 반도체도 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관련 반도체들이 있는데, 지금 메모리 관련 애들은 엔비디아에 따라서 급등량이 클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또 지금 이렇게까지 매도할 건 아닌데, 왜냐면 21선 지켜내서,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나쁘지 않아요. 저 그래서 이거 줄이는 게 좀 그런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다른 거 줄일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 줄였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약간 디스플레이 향입니다. 제가 디스플레이 향만 좀 남겼습니다. 그냥 혹시나 몰라서 필반도체 때문에. 근데 같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 얘는 또 너무 지금 급등 양상이어서 필반도체가 더 떨어지면 꼬라박힐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꼬라박히면 박히더라도 뭐 너무 많이 줄이진 않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놈이 더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불안하시면 한 5% 정도까지 해서 한 절반 정도 이득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월요일이 문제일 것 같은데, 월요일날 만약에 코스닥이 5일선을 회복했는데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 인버스 줄이고 나스닥 2배를 더 늘리게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오후장에 코스닥이 0.5% 0.4%가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마이너스 0.4%보다 더 위에서 마감된다, 보합이나 아니면은 상승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마저 줄여서 여기다가 보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인버스를 10%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절하면서 이제 마지막 나스닥의 화려한 올해의 불꽃 급락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플라는 100금좀 늘리는 의견이 다 1000불이 좀 일부가 깨지고 있죠. 그래서 1000불과 900불 손절 잡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그 추천주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오르는 애들 꽤 많이 있죠. 이마트도 좀 많이 올랐지만은 PSK 홀딩스도 막판에 약간 삐걱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먹었고요. 최소한 20-30% 이상은 먹은 것 같습니다. 50% 올랐지만 그 정도밖에 못 먹긴 했는데, 항생테크도 50% 올라줬고, 여러분 많은 기회가, 여러분 윗단보다는 아랫단에 많은 경우가 있고, 윗단에서의 그 변동성은 이제 삐끼하는 동안이죠. 삐끼하는 동안 그렇게 가다가 그 얘기 아시죠? 옛날에 국어에서 홀현이라는 말이 나와, 잘 안 쓰는 말이죠. 갑자기 약간 그런 느낌인데, 홀현이 급락하게 되는 게 올 텐데, 그게 2월달에 오지 않는가 해서 조금 계속 꽤 많이 조심하는 중에 있고, 어느 때보다 미국 인버스가 많다. 지금 보셔도 여러분 미국 인버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과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이랑 올해 초에도 그렇게 중국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댓글들 보여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념에, 그러니까 중국이 싫은 거는 좋아요. 여러분 뭐 저라고 중국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싫은 건 싫은 거고, 아니 지수가 50% 오른 이런 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 조종하다가 지금 최근에만 항생테크도 한 50% 오르고 이랬는데 이걸 놓친다고요? 중국이 싫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아이고 깝깝하네. 이렇게 해줘도 왜 나스닥 안 떨어지냐고 징징거리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제 거 조회수 보세요. 항생테크 얘기한 거, 코스피 코스닥 반등한다고 얘기한 거 조회수 뚝 떨어집니다. 이해되세요? 나스닥 뭐 문제 생길 것 같다는 거 조회수 늘어나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는 누구든 저는 뭐 급등주를 투자하시든 테슬라 엔비디아 투자하시든 뭘 투자하시든 잘 빠져나오시고,
저는 개미는 모두가 다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관과 외국인의 당한 이 뭐라고 해요? 유린당한 거죠. 이 기관과 외국인의 유린당한 이 세월은 너무도 역사가 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고점 되면 마이너스 90% 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거고, 저는 2차 전지 때도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90%를 말씀드렸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후에 반등이 나올 텐데, 또 반등 나오면 또 다른 얘기 하실 거지만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또 떨어질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작전주가 아닌 종목이 어딨냐라고 하는데, 그 작전주도 다 레벨이 있고, 작전주가 아닌, 작전에 안 들어간 애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항생테크가 작년만 해도 지금 가격 대비 거의 절반 가격인데, 제 말은 쌀 때 사라 이겁니다. 항생테크가 지금 이 작전이 들어간 거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적정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적정가. 그러니까 어떤 이론은 오르고 내리고에 의해서 바뀌는 게, 테슬라 여러분 여기서 2배로 올라도 제 생각은 안 바뀌어요. 왜? 테슬라에 대한 적정가가 정해져 있고, 그건 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오르고 내리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항생테크, 그러니까 차이나 중국 관련 애들은 그동안 제가 저평가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저평가를 해소하는 수준이지 이걸 가리켜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PER이나 PBR이나 그 모든 거를 다 봐서도, 모든 지수를 다 봐도 그건 작전이 걸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